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주말마다 보호동물과 입양 희망자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온 백구는 10살 된 흰색 진돗개였다. 보호센터 직원 한소연은 42살이었고 백구가 처음 센터에 들어온 뒤부터 입양 상담과 건강 기록을 꾸준히 관리해온 담당자였다. 백구는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성격의 개가 아니었다. 보호센터의 행동평가에서도 안정적인 편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조용하고 일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충분히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아왔다. 하지만 백구에게는 입양을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다. 이미 10살이라는 나이와 심하게 떨어진 청력이었다. 백구가 보호센터에서 지낸 기간은 거의 2해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동안 4차례의 입양 행사에도 참여했다. 처음에는 직원들도 진돗개를 선호하는 사람이 적지 않으니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 상담은 예상과 달랐다. 입양을 고려하던 사람들은 백구의 나이를 확인한 뒤 다시 생각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청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설명까지 이어지면 관심은 더 빠르게 줄었다. 현재 특별히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노령견이라는 사실 자체가 앞으로 병원 진료와 돌봄이 늘어날 가능성을 의미했다.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는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지만 보호센터가 마주하는 현실은 여전히 단순하지 않았다. 특히 입양을 처음 준비하는 사람들은 함께 보낼 시간이 긴 어린 개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 생활이 바쁜 사람에게는 노령견의 건강관리가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아파트 생활이 일반적인 도시에서는 개의 성격뿐 아니라 크기, 나이, 건강 상태까지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백구처럼 나이가 많고 청각에 문제가 있는 개는 자연스럽게 선택의 뒤쪽으로 밀려났다. 한소연은 그런 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양을 강하게 권하지 않았다. 반려동물을 데려가는 결정은 순간적인 안타까움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더라도 생활 조건과 책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 동물에게 또 다른 변화가 생길 수 있었다. 그래서 백구를 문의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나이와 청력 상태를 숨기지 않았고 앞으로 필요한 관리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설명했다. 그 결과 상담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이 백구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문제는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첫 번째 입양 행사에서 백구는 최종 선택을 받지 못했다. 두 번째 행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세 번째 행사에서는 한 가족이 비교적 오래 상담을 이어갔지만 결국 더 어린 개를 선택했다. 네 번째 행사에서도 백구의 입양 기록에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다른 보호견들의 이름 옆에는 하나씩 입양 완료 표시가 생겼지만 백구의 서류에는 계속 보호 중이라는 기록만 남았다. 다섯 번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 한소연과 다른 직원들은 이전보다 기대를 낮추고 있었다. 백구에게 기회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미 4차례 같은 결과를 경험한 뒤였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을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웠다. 프로그램에 등록된 입양 희망자들은 사전에 작성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았다. 가족 구성, 주거 형태, 근무 시간, 기존 반려동물 여부 같은 조건이 확인되었고 각자 관심을 가진 보호견들의 정보도 전달되었다. 어린 개나 건강 상태가 좋은 개에게는 여러 사람이 관심을 보였다. 일부는 상담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입양 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로 넘어갔다. 백구에게 관심을 표시한 사람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흰색 진돗개라는 점과 차분한 성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있었다. 하지만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면 상황이 달라졌다. 10살이라는 나이가 먼저 문제가 되었다. 이어서 청력 저하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대부분은 자신들의 생활 환경을 다시 검토했다. 누구도 백구를 나쁘게 평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좋은 개라는 말은 여러 번 나왔다.
그러나 좋은 개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결정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가 있었다. 한소연에게 가장 무거운 부분도 바로 그것이었다. 백구에게는 특별히 고쳐야 할 문제가 없었다. 사람을 공격하는 기록도 없었고 복잡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도 아니었다. 다만 늙었고 들을 수 있는 소리가 거의 없었다. 그 두 가지 조건만으로 입양 가능성은 계속 낮아지고 있었다.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다른 보호견들의 입양 절차는 하나씩 정리되었다. 새로운 가족과 연결되는 개가 늘어날수록 백구의 상황은 더 분명해졌다. 시작할 때는 여러 보호견 가운데 하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남겨질 가능성이 높은 개가 되어갔다. 4번의 행사에서 이미 반복된 패턴이었다. 센터 직원들 사이에서도 백구의 다음 계획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 계속 입양 행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입양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었고 반복적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을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백구에게 안정적인 생활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한소연 역시 이번 결과가 좋지 않다면 이후 방식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5번째 기회라는 사실은 그래서 이전과 달랐다. 이번에도 가족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당장 백구에게 어떤 위험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 보호센터는 계속 돌봄을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입양이라는 선택지를 언제까지 같은 방식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는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몇 명의 입양 희망자가 남아 있었다. 백구의 이름도 아직 목록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동안 4번이나 결과 없이 돌아왔던 기록 때문에 누구도 쉽게 기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소연은 백구의 정보를 다시 확인하며 가능한 기회를 남겨두었다. 그날의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까지 아직 선택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백구에게 주어진 5번째 기회는 이전 4번보다 훨씬 힘든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5번째 입양 프로그램이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백구에게 남은 기회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다. 다른 보호견들의 상담 결과가 하나씩 정리되는 동안에도 백구의 입양 상태에는 변화가 없었다. 한소연은 이전 4번의 행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경험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랐다. 백구의 나이는 이미 10살이었고 청력 저하에 대한 기록도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입양 희망자가 관심을 보여도 실제 상담 단계에서 책임의 무게를 확인하면 결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았다. 첫 번째로 백구를 진지하게 검토한 사람들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한 가족이었다. 이들은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할 때부터 진돗개에 관심이 있다고 표시해 두었다. 백구가 사람과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보호센터에서도 안정적인 성향으로 평가받았다는 설명까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흰색 진돗개를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도 분명했다. 그래서 한소연에게도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작은 기대가 생겼다. 그러나 건강 관련 설명이 시작되면서 판단은 달라졌다. 백구가 10살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청력이 크게 떨어져 일반적인 음성 지시에 반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었다. 앞으로는 시각적인 신호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했고 가족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백구를 대해야 했다. 노령견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건강 변화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도 필요했다. 가족은 충분히 고민한 뒤 다른 보호견을 알아보기로 결정했다. 그 선택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한소연 역시 준비되지 않은 가정에 백구를 보내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 노령견의 생활 방식을 모두 이해하고 맞추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다. 입양은 선의만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었다. 하지만 백구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사라진 셈이었다. 잠시 뒤 2번째 상담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맞벌이를 하는 젊은 부부였다. 두 사람은 어린 개보다 차분한 성견을 원했고 백구의 성향 자체에는 오히려 호감을 보였다.
어린 강아지를 처음부터 교육하기보다 이미 생활 습관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개와 함께하는 편이 자신들의 생활에 더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조건이 잘 맞아 보였다. 문제는 근무 시간이었다. 두 사람 모두 평일에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었고 업무 일정이 일정하지 않은 날도 있었다. 건강한 성견이라면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백구는 상황이 달랐다. 청각에 의존하기 어려운 만큼 생활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고 나이 때문에 갑작스럽게 건강 상태가 달라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다. 한소연은 좋은 점만 강조하지 않았다. 백구가 지금 당장 많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10살이라는 나이는 앞으로 병원 방문이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예상하지 못한 진료비가 생길 수도 있었고 관절이나 다른 노령성 문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질 가능성도 있었다. 두 사람은 상담을 계속했지만 결국 입양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두 번째 결정까지 내려진 뒤 센터 직원들의 기대는 더욱 낮아졌다. 백구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유가 너무 분명해서 더 어려웠다. 백구의 성격은 안정적이었고 사람과 지내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성격을 가진 개라도 나이와 건강 조건을 없앨 수는 없었다. 한소연은 백구의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5번째 행사라는 기록 아래 새로운 결과가 더해지고 있었다. 2번의 상담, 2번의 포기였다. 이전 행사에서 이미 반복되었던 일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때 3번째 입양 희망자가 백구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다. 이번 사람은 상황이 조금 달랐다. 그는 진돗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백구가 어린 개가 아니라는 사실도 처음부터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이 때문에 상담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도 분명했다. 청력이 좋지 않다는 설명 역시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듯했다. 한소연에게는 그 부분이 중요하게 느껴졌다. 대부분의 관심은 나이나 청력에 대한 설명 단계에서 빠르게 줄어들었다. 그런데 3번째 희망자는 그 두 조건을 알고도 계속 상담을 이어갔다. 센터에서도 백구의 과거 입양 기록과 성향을 다시 설명했다. 백구는 오랫동안 보호센터 생활을 했지만 심각한 행동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익숙한 생활 방식과 안정적인 보호자가 있다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는 평가도 유지되고 있었다. 처음 2번보다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러나 상담이 건강관리 단계에 이르자 분위기가 다시 달라졌다. 백구에게 현재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뜻은 아니었다. 다만 10살의 진돗개인 만큼 앞으로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했고 관절 상태를 포함한 노령성 변화를 계속 관찰해야 했다. 청력은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평생 그 상태를 전제로 생활 방식을 맞춰야 했다. 앞으로 필요한 의료 관리가 정확히 어느 정도가 될지는 누구도 미리 확정할 수 없었다. 3번째 희망자는 그 부분에서 결정을 멈췄다. 입양 이후 예상되는 책임이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충분히 고민한 끝에 이번에는 백구를 데려가지 않기로 했다. 그날 3번째 거절이었다. 누구도 백구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았다. 누구도 백구를 가치 없는 개라고 평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3사람 모두 좋은 개라는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똑같았다.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소영과 직원들에게도 3번째 결과는 이전 2번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졌다. 첫 번째는 조건이 맞지 않는 가족일 수 있었다. 2번째 역시 생활 방식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3사람이 연속으로 같은 결론을 내리자 백구에게 맞는 가정을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분명해졌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행사가 끝난 뒤였다. 백구는 이미 4번의 입양 프로그램에서 가족을 찾지 못했다. 5번째 행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면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계속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야 했다.
새로운 사람에게 계속 소개하는 것보다 보호센터 안에서 안정적인 돌봄을 유지하는 편이 백구에게 나을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한소연 역시 그 가능성을 외면할 수 없었다. 입양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다만 백구에게 계속 같은 과정을 반복시키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 검토해야 할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5번째 행사에서 3번의 기회가 연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직원들에게 남은 문제는 단순히 오늘 백구가 입양될 수 있는지가 아니었다. 이번에도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면 백구에게 다음 입양 행사가 다시 주어질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기 어려워지고 있었다. 3번째 입양 희망자까지 백구를 선택하지 않으면서 보호센터 내부의 판단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직원들은 백구에게 맞는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그러나 같은 날 서로 다른 생활 조건을 가진 3사람이 상담을 이어간 뒤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기기 어려웠다. 백구의 성격이나 보호센터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결국 10살이라는 나이와 거의 들리지 않는 청력, 앞으로 예상되는 건강관리가 매번 마지막 결정에서 가장 큰 벽이 되고 있었다. 한소연은 그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입양을 원하는 사람에게 감정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는 없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일은 오랜 시간 생활비와 의료비, 일정한 돌봄을 감당해야 하는 선택이었다. 특히 노령견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건강관리가 필요해질 수도 있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지 안타깝다는 이유로 데려갔다가 다시 보호센터로 돌아오는 상황은 백구에게 더 큰 불안정함을 줄 수 있었다. 그래서 3번의 거절이 아프더라도 직원들은 입양 희망자들을 탓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문제가 점점 분명해졌다. 백구가 앞으로 몇 번이나 같은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때까지 백구는 4차례의 프로그램에서 입양되지 못했고 이번이 5번째였다. 5번째 행사에서도 이미 3번의 기회를 놓쳤다. 입양 프로그램은 보호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날 가능성을 만들어주지만 모든 동물에게 같은 방식이 적합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백구처럼 나이가 많고 특별한 생활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복적인 행사보다 조건이 맞는 입양자를 개별적으로 찾는 것이 나을 수도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프로그램이 끝난 뒤 백구의 입양 방식을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정리되고 있었다. 그것은 백구의 입양 가능성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이상 숫자처럼 여러 사람 앞에 반복적으로 소개하기보다 노령견을 이해하고 충분히 준비된 사람과 연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미에 가까웠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신청이 들어왔다. 김태환이라는 46살 남성이 백구의 입양을 희망했다. 태환은 전주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고 과거 반려견을 키운 경험이 있었다. 기본 상담 서류만 놓고 보면 즉시 제외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주거 환경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반려동물과 생활했던 경험 역시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태환은 백구가 10살이라는 사실과 청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한소연은 이전 3번의 상담보다 더욱 신중하게 확인했다. 태환에게는 백구의 좋은 점만 전달되지 않았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정기검진의 필요성, 청각 대신 시각적인 신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 갑작스러운 생활 변화가 노령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모두 설명되었다. 백구가 지금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건강할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도 빠지지 않았다. 태환은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뒤에도 입양 의사를 바꾸지 않았다. 직원들에게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였다. 그날 백구를 검토했던 앞선 3사람은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될수록 부담을 느꼈다. 반면 태환은 오히려 백구의 조건을 모두 들은 뒤에도 결정을 유지했다. 이미 한 차례 반려견과 살아본 경험이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였다. 백구의 5번째 입양 행사가 처음으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한소연에게는 쉽게 지나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태환이 백구에게 관심을 갖게 된 시점이었다. 그는 프로그램 초반부터 백구를 선택해 두었던 사람이 아니었다. 백구가 세 사람에게 연속으로 선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다른 보호견들의 입양이 거의 정리되고 백구가 다시 남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그의 결정이 나왔다. 한소연은 그 사실 자체를 문제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사연을 알게 된 뒤 관심을 갖는 것은 충분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실제로 보호동물 입양은 사진이나 간단한 소개보다 개별 사정을 알게 된 뒤 결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다만 태환의 판단은 예상보다 빨랐다. 백구를 오랫동안 알아본 사람도 아니었고 노령견 입양을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3번 연속 거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비교적 짧은 상담만으로 입양 의사를 확정하고 있었다. 한소연은 가장 우려되는 지점을 다시 설명했다. 백구를 데려가는 순간의 마음보다 그 이후의 생활이 훨씬 중요했다. 10살의 진돗개와 함께한다는 것은 어린 개를 입양하는 것과 달랐다.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누구도 알 수 없었고 건강 상태가 변한다면 예상보다 많은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었다. 청력 문제 역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불편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함께 조정해야 하는 생활 조건이었다. 태환은 여전히 자신의 결정을 유지했다. 입양 절차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속되었다. 신원과 주거 조건이 다시 확인되었고 기본적인 책임사항과 반환 절차에 관한 안내도 진행되었다. 직원들은 백구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만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여러 번 주의를 주었다. 그럼에도 태환은 최종 신청을 철회하지 않았다. 결국 입양 서류에 그의 이름이 등록되었다. 백구의 기록에도 오랫동안 없었던 변화가 생겼다. 보호 중이라는 상태 대신 입양 예정이라는 표시가 들어갔다. 그 순간 직원들이 느낀 것은 단순한 기쁨만은 아니었다. 5번의 행사 동안 계속 남겨졌던 백구에게 마침내 가족이 생길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너무 빠르게 이루어진 결정에 대한 조심스러움도 남아 있었다. 한소연은 태환의 선택이 진심이기를 바랐다. 3번이나 연속으로 선택되지 못한 백구에게 그날 또다시 아무 결과도 남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 희망적인 일이었다. 무엇보다 태환은 모든 조건을 들은 뒤에도 스스로 결정을 유지했다. 행사가 정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다른 보호견들의 입양 서류도 차례로 마무리되었다. 백구 역시 처음으로 그들과 같은 목록에 포함되었다. 5번째 입양 행사. 3번의 거절.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난 한 사람. 보호센터에서 거의 2해를 보낸 백구에게 마침내 기다림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한소연의 마음에 남아있던 작은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태환의 결정이 백구 자체를 충분히 이해한 결과인지 아니면 3번이나 거절당했다는 사정을 알게 된 순간의 안타까움에서 시작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모든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백구의 이름 옆에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기록이 남게 되었다. 김태환의 이름이 백구의 입양 서류에 등록된 뒤에도 한소연은 마음을 놓지 못했다.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 태환은 기본적인 입양 조건을 충족했고 과거 반려견을 키운 경험도 확인되었다. 백구의 나이와 청력 상태,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건강 관리까지 모두 안내받은 뒤에도 입양 의사를 유지했다. 서류만 본다면 백구는 마침내 보호센터 생활을 끝낼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었다. 그동안 백구에게 이런 기록은 한 번도 없었다. 4차례의 이전 프로그램에서는 마지막까지 보호 중이라는 상태가 유지되었다. 5번째 행사에서도 3번의 상담이 연속으로 중단되면서 같은 결과가 반복되는 듯했다. 그래서 태환의 결정은 직원들에게 더욱 크게 느껴졌다. 누구도 섣불리 기뻐하지 않으려 했지만 거의 2해 동안 기다려온 백구에게 드디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를 완전히 감추기도 어려웠다.
한소연은 마지막 확인 절차에서도 설명을 줄이지 않았다. 노령견은 처음 몇 달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건강 상태가 빠르게 달라질 수 있었다. 백구는 10살이었고 청력이 심하게 떨어져 있었다. 평소 생활에서도 음성 명령만으로 의사소통하기 어려웠고 일정한 생활 방식과 시각적인 신호가 필요했다. 정기검진과 관절 관리 역시 앞으로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았다. 태화는 그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 그럼에도 처음보다 오히려 결정이 더 분명해진 것처럼 보였다. 직원들은 정해진 입양 절차에 따라 필요한 기록을 마무리했다. 백구의 기본 의료 자료와 예방접종 기록, 센터에서의 생활 특성, 식사와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함께 정리되었다. 한국의 보호동물 입양 과정에서는 입양 이후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미리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특히 백구처럼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준비가 더욱 필요했다. 하지만 모든 서류가 거의 정리될 무렵 태환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추가 확인처럼 보였다. 앞으로 병원 진료가 얼마나 자주 필요할 수 있는지, 청력 문제 때문에 일상에서 어느 정도의 관리가 필요한지 같은 내용이 다시 검토되었다. 한소연은 이미 설명했던 사항들을 다시 정리했다. 현재 백구에게 즉각적인 큰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노령견인 만큼 미래의 의료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다시 알려주었다. 그 부분에서 태환의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입양을 결정했을 때는 백구가 3번이나 거절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크게 다가왔지만 실제로 책임을 맡게 되는 단계에 이르자 생각해야 할 내용이 달라졌다. 매일 일정한 생활을 유지하는 문제, 청각 대신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문제, 예상할 수 없는 병원 비용까지 모두 자신의 생활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었다. 태환은 처음 결정을 내렸을 때보다 더 많은 현실적인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소연에게는 우려했던 지점이었다. 그녀는 태환에게 책임감을 요구하며 결정을 유지하도록 압박하지 않았다.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듯이 입양은 한순간의 안타까움 때문에 시작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결정 이후 자신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역시 무책임한 선택이라고만 볼 수는 없었다. 문제는 그 결과를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백구였다. 태환은 결국 입양 결정을 철회하고 싶다는 뜻을 센터에 전달했다. 직원들에게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백구의 기록은 다시 완전히 달라져야 했다. 이미 입양 예정으로 변경되었던 상태를 다시 보호 중으로 되돌려야 했다. 태환 명의로 작성된 서류도 취소 절차를 거쳐야 했다. 백구는 새로운 집에서 단 하루도 보내지 못한 채 다시 보호센터의 입양 대상이 되었다. 한소연은 그 결정을 막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데려갔다가 며칠이나 몇 주 뒤 돌아오는 것보다 지금 결정을 바로잡는 것이 백구에게는 그나마 나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판단이 상황을 가볍게 만들어주지는 못했다. 그날 백구에게 일어난 일은 이전 행사들과 달랐다. 처음 3사람은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 포기했다. 태환은 달랐다. 그는 모든 조건을 들은 뒤에도 한 번은 백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했고 실제로 서류까지 진행했다. 직원들은 처음으로 백구의 이름 옆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그 기록은 같은 날 다시 지워졌다. 5번째 입양 행사는 이제 이전 4번보다 더 힘든 결과를 남기고 있었다. 백구는 3번 연속 선택받지 못했고 4번째 기회에서는 처음으로 입양이 결정되었다가 다시 취소되었다. 단순히 가족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생긴 듯했던 순간마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센터의 업무도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미 입양이 확정된 다른 보호동물들의 절차는 대부분 끝나 있었다. 백구에 대해서는 다시 보호 계획을 정리해야 했다. 5번째 행사까지 실패한 이상 다음 프로그램에 그대로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도 다시 검토해야 했다.
한소연과 직원들은 감정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 했다. 보호센터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돌보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었다. 노령견을 이해하는 입양자를 별도로 찾는 방법도 있었다. 다만 그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그날 백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기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백구의 서류에는 다시 익숙한 문구가 남았다. 입양되지 않음. 거의 2해 동안 여러 번 반복되었던 기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기록이 훨씬 무거웠다. 백구에게 한 번은 가족이 생겼다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의 입양 프로그램은 그렇게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백구가 3번의 거절 끝에 겨우 얻었던 입양마저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보호센터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있었다. 입양 절차가 다시 취소된 뒤 보호센터 직원들은 백구의 기록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했다. 잠시나마 입양 예정으로 표시되었던 이름은 다시 보호 중으로 바뀌었다. 한소연에게는 익숙한 업무였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백구는 단순히 선택받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판단까지 내려진 뒤 그 결정이 같은 날 철회되었다. 5번째 입양 프로그램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백구의 상황은 오히려 처음보다 더 불확실해져 있었다. 센터에서는 남은 업무를 정리하면서 백구에 대한 이후 계획도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다음 입양 행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좋은 선택인지 확신하기 어려웠다. 10살이라는 나이는 앞으로도 바뀌지 않았고 청력 역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결국 새로운 행사에 참여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다시 선택에서 밀릴 가능성이 컸다. 그렇다고 입양 가능성을 닫을 수도 없었다. 노령견과 생활해본 경험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환경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백구에게도 충분히 새로운 가족이 생길 수 있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을 일반적인 행사에서 우연히 만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한소연은 이번 일을 함께한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백구의 상황을 공유했다. 개인정보나 입양 신청자의 구체적인 사정은 제외하고 10살 된 흰색 진돗개가 여러 차례 입양에 실패했고 이번에도 최종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정도였다. 보호동물 관련 봉사를 오래 해온 사람들에게 이런 사례가 완전히 낯선 것은 아니었다. 어린 개에 비해 노령견의 입양이 어려운 현실도 잘 알려져 있었다. 그 이야기는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전달되었다. 누군가는 백구에게 적합한 입양자를 개인적으로 찾아보겠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노령견 입양 경험이 있는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해 보겠다고 했다. 한소연은 지나친 기대를 갖지 않았다. 비슷한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고 관심을 보인 사람이 실제 입양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야기를 전달받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연락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던 사람은 익산에서 생활하는 이민재였다. 민재는 37살의 의료기기 기술자였다. 전주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업무와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전북 지역을 오가는 일이 있었고 전주가 낯선 지역도 아니었다. 무엇보다 그는 과거 가족과 함께 진돗개를 키운 경험이 있었다. 그 개는 오랜 시간 가족과 생활했고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건강관리가 늘어나는 과정도 함께 겪었다. 민재에게 처음 전달된 정보는 길지 않았다. 전주의 한 보호센터에 10살 된 흰색 진돗개가 있다는 것, 청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 이미 여러 차례 입양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가족을 찾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는 3번의 상담이 실패한 뒤 한 번 입양이 결정되었다가 다시 취소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민재가 관심을 가진 이유는 마지막 사정만이 아니었다. 그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백구의 나이와 상태였다. 그는 노령견과 함께 사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나이가 들면 이전과 같은 생활을 기대할 수 없고 병원 진료가 늘어날 수 있으며 작은 변화에도 더 많은 관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10살이라는 숫자 자체가 입양을 포기해야 할 이유로 느껴지지는 않았다. 민재는 보호센터의 백구가 아직 입양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했다. 한소연에게 연락이 전달되었을 때 센터의 정규 입양 프로그램은 이미 마무리 단계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의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지만 실제 상담에서 생활 조건을 확인하면 결정이 달라지는 일도 많았다. 한소연은 민재에게도 특별한 기대를 먼저 주지 않았다. 백구에 대한 설명은 앞선 사람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시작되었다. 백구는 10살이었다. 청력은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고 음성 신호에 의존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정한 신호와 예측 가능한 생활 방식이 필요했다. 노령견이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중요했고 관절을 비롯한 건강 상태도 지속적으로 살펴야 했다. 현재 큰 치료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래의 의료비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었다. 또한 백구가 이미 4차례의 입양 행사에서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았다. 이번 행사에서 있었던 일도 설명했다. 3사람이 차례로 백구를 검토했지만 모두 입양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김태환이 입양을 결정하고 필요한 절차까지 진행했지만 실제 책임을 다시 검토하면서 결정을 철회했다. 백구는 새로운 집에서 생활을 시작해 보기도 전에 다시 보호센터의 입양 대상이 되었다. 민재는 모든 내용을 확인한 뒤에도 상담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유지했다. 한소연은 그 부분에서 앞선 상황과 다른 느낌을 받았다. 민재는 백구가 불쌍해서 어떻게든 데려가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생활이 백구에게 맞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려 했다. 의료기기 기술자로 일하는 근무 형태, 집을 비우는 시간, 노령견을 병원에 데려가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같은 현실적인 조건부터 검토했다. 과거 진돗개와 생활했던 경험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민재는 진돗개가 사람과 관계를 만드는 방식이 어린 강아지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특히 이미 오랜 생활 경험을 가진 노령견이라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간 뒤 빠른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이해하고 있었다. 청력 문제가 있다는 설명에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민재에게 그것은 고쳐야 할 결함이라기보다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하는 조건에 가까웠다. 한소연은 입양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날 이미 한번 너무 빠른 결정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백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좋은 의도가 아니라 실제로 유지될 수 있는 가정이었다. 그래서 민재에게도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까지 다시 설명했다. 백구가 앞으로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지낼지는 알 수 없었다. 병원 치료가 예상보다 빨리 필요해질 수도 있었다. 노령견의 생활을 위해 일정한 시간과 비용을 계속 감당해야 할 수도 있었다. 지금 느끼는 안타까움이 사라진 뒤에도 그 책임은 그대로 남게 된다는 점도 분명하게 전달했다. 민재의 답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백구를 직접 만나본 뒤 입양 절차를 계속 검토하고 싶어 했다. 그 시점에서 한소연은 처음으로 이번 연락을 단순한 문의로 보지 않게 되었다. 민재는 그날 행사를 보러 왔던 사람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이 백구를 거절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도 아니었다. 사람들 앞에서 감정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가 보호센터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하나였다. 백구라는 특정한 개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센터 업무가 완전히 끝나기 전 민재와의 만남을 진행할 수 있는지가 확인되었다. 한소연은 백구의 자료를 다시 준비했다. 몇 시간 전 한 차례 입양이 확정되었다가 취소된 바로 그 서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결과를 먼저 예상하지 않았다. 5번째 프로그램이 백구의 또 다른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행사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백구만을 만나기 위해 전주로 오고 있었다. 이민재가 백구를 만나기 위해 전주 보호센터에 도착했을 때 한소연은 앞서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확인했다.
그날 이미 한 번의 입양 결정이 취소된 만큼 이번에는 어떤 감정적인 분위기도 판단에 영향을 주게 하고 싶지 않았다. 민재 역시 서두르지 않았다. 백구가 10살이라는 사실, 청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점, 앞으로 관절을 포함한 노령성 건강관리가 필요할 가능성까지 하나씩 다시 확인했다. 이전에 가족과 진돗개를 오래 키웠던 경험이 있었지만 그 경험만으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것은 백구를 불쌍한 개로 바라보지 않는 일이었다. 여러 번 입양에 실패했다는 사정은 민재가 백구를 알게 된 계기였지만 그것만으로 평생의 책임을 결정해서는 안 되었다. 민재가 확인한 것은 자신의 생활과 백구의 조건이 실제로 맞을 수 있는지였다. 의료기기 기술자로 일하는 동안 집을 비우는 시간, 갑작스럽게 동물병원을 찾아야 할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노령견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까지 현실적인 항목들이 검토되었다. 한소연은 김태환의 경우처럼 결정한 뒤 책임의 무게를 다시 느끼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입양 절차를 빠르게 끝내기보다 백구의 생활 기록을 세세하게 전달했다. 익숙한 식사 방식, 보호센터에서 확인된 성향, 청각 대신 시각적인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되었다. 민재는 그런 조건을 줄이거나 쉽게 생각하지 않았다. 결국 입양 절차가 완료되었다. 백구는 보호센터에서 거의 2해를 보낸 끝에 민재와 함께 익산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백구에게 그곳이 곧바로 자신의 집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오랜 보호센터 생활과 여러 차례의 입양 행사, 그리고 반복된 선택과 거절을 경험한 백구에게 새로운 생활은 먼저 익혀야 할 또 하나의 변화였다. 민재도 처음부터 친밀한 관계를 기대하지 않았다. 백구가 자신을 새로운 보호자로 곧바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특별한 반응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먼저 필요한 것은 매일의 생활이 예측 가능하게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이었다. 특히 청력 문제는 생활 방식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 민재는 다른 방에서 이름을 부르는 방식으로 백구와 소통할 수 없었다. 백구가 자신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신호를 전달해야 했고,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접근해 놀라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 식사 시간과 자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일상에서 자주 필요한 의미는 간단한 손신호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떤 행동을 가르치기 위한 훈련이라기보다 서로 오해하지 않고 생활하기 위한 약속에 가까웠다. 백구가 거의 듣지 못한다는 사실은 민재에게 불편함보다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일반적인 반려견에게 익숙한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방식을 바꾸면 되는 일이었다. 민재는 백구가 듣지 못하는 것을 문제 행동처럼 다루지 않았다. 대신 백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생활을 시작한 초기에는 백구의 긴장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정해진 장소에서 먹이를 제공해도 완전히 안정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웠고, 쉬는 동안에도 새로운 생활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판단할 만한 변화는 아직 없었다. 민재에게 가까이 있는 시간보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시간이 더 자연스러웠다. 민재는 그 상태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백구에게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며칠 안에 익숙해질 수도 있었고, 훨씬 오래 걸릴 수도 있었다. 이미 10살이 된 개에게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민재에게는 의미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백구가 자신의 속도로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같은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었다. 건강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도 미룰 수 없었다. 보호센터에 기존 기록이 있었지만 민재는 익산에서 앞으로 백구의 진료를 맡게 될 동물병원에서 전반적인 검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한소연에게 들었던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청력은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나이에 따른 관절 변화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당장 큰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는 없었다. 적절한 체중 관리와 무리가 가지 않는 생활, 정기적인 검진이 계속 필요했다. 그 결과는 민재에게 좋은 소식이면서
동시에 분명한 현실이기도 했다. 백구가 갑자기 건강한 어린개로 바뀌는 일은 없었다. 앞으로 나이가 더 들면 관절 상태가 달라질 수 있었고 다른 노령성 질환이 생길 가능성도 있었다. 청력 역시 다시 좋아질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입양했다고 해서 백구가 가지고 있던 조건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민재는 처음부터 그것을 바라지도 않았다. 그가 원하는 것은 백구를 다른 개로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 지금의 백구가 생활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래서 산책이나 생활 활동도 나이에 맞춰 조정하고 무리하게 새로운 자극을 늘리지 않았다. 식사와 휴식, 필요한 관리가 가능한 한 일정하게 이어지도록 생활의 기준을 단순하게 유지했다. 문제는 건강보다 더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백구는 새로운 생활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민재를 완전히 믿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보호센터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고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소개되었으며 그때마다 결과 없이 돌아왔다. 마지막 행사에서는 한번 새로운 가족이 정해졌다가 그 결정마저 취소되었다. 백구가 그 모든 과정을 사람처럼 이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반복적인 환경 변화에 신중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민재는 그래서 백구에게 애정을 확인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자신을 따라다니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빠르게 친해졌다는 증거를 찾지도 않았다. 같은 시간에 먹을 것이 제공되고 같은 방식으로 신호가 전달되고 갑자기 생활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는 경험을 반복해서 쌓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처음 며칠 동안 눈에 띄는 변화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민재에게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다. 보호센터에서 백구는 늘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려야 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민재는 백구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이가 많아도, 듣지 못해도,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도 입양 결정이 달라질 이유는 없었다. 백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집의 주소가 아니었다. 자신이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민재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일도 바로 그것이었다. 익산에서의 생활이 이어지면서 백구에게도 아주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진 결과인지, 민재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인지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려웠다. 백구는 여전히 낯선 상황에 조심스러웠고, 익숙하지 않은 변화가 생기면 평소보다 긴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전처럼 모든 상황을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민재는 그 변화를 빠르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백구가 적응하기 시작했다는 이유로 생활 방식을 갑자기 바꾸지도 않았다.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은 가능한 한 일정하게 유지했고, 산책 역시 백구의 나이와 관절 상태를 고려해 짧고 무리가 없도록 조절했다. 백구가 거의 듣지 못한다는 점도 계속 생활의 기본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음성 명령 대신 간단한 손신호를 사용했고, 백구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필요한 의미를 전달했다. 처음에는 그 신호들이 백구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같은 방식이 반복되자 조금씩 반응이 달라졌다. 식사와 관련된 신호, 쉬어도 된다는 신호, 생활 중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 표현이 일정하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민재는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약속만 반복했다. 그 단순함이 오히려 백구에게 도움이 되었다. 백구는 새로운 것을 계속 배워야 하는 개가 아니었다. 이미 10살이었고 오랜 시간 자신만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온 개였다. 민재가 해야 할 일은 백구를 자신의 방식에 완전히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편하지 않은 지점을 찾는 일이었다. 첫 번째 변화는 식사에서 나타났다. 처음 집에 왔을 때 백구는 먹는 동안에도 쉽게 안정되지 못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제공되는 먹이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완전히 편안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긴장은 조금씩 줄었다. 정해진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식사가 제공된다는 사실이 반복되자 백구에게도 하나의 생활 규칙으로 자리 잡았다. 휴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초기에는 충분히 쉬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주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깊이 안정된 상태가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민재의 생활이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반복되면서 백구가 쉬는 시간도 점차 길어졌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계속 이어진다는 경험 자체가 백구에게는 새로운 안정감이 되고 있었다. 민재가 가장 의미 있게 받아들인 변화는 백구가 자신과 같은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필요한 일이 없으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재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가까운 곳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것은 공격적인 거부와는 달랐다. 아직 관계를 확신하지 못하는 걔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리를 두는 것에 가까웠다. 민재는 그 거리를 존중했다.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백구가 조금 더 가까운 위치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먹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민재가 관심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이전보다 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그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민재에게는 중요했다. 백구는 보호센터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다. 입양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백구의 기록을 확인했고, 누군가는 관심을 보이다가 다른 선택을 했다. 마지막 행사에서는 3번의 상담이 연속으로 끝났고, 한 번은 입양이 결정된 뒤 다시 취소되기까지 했다. 백구가 그 과정의 의미를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에 쉽게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 사실은 생활 속에서 충분히 확인되고 있었다. 그래서 민재는 백구가 가까이 머무는 것을 애정의 증거라고 과장하지 않았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백구가 스스로 그 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었다. 생활이 안정되면서 백구는 민재의 일상적인 패턴에도 익숙해졌다. 민재가 집에 있을 때 어떤 순서로 생활하는지, 언제 식사가 제공되는지, 언제 휴식이 이어지는지를 조금씩 이해했다. 청력 대신 시각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백구에게 사람의 일정한 생활은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민재 역시 백구의 패턴을 배우고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 백구가 편안해지는지, 무엇이 갑작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여지는지, 어느 정도의 활동이 관절에 부담을 주는지를 관찰했다. 백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활동이 아니었다. 무리하지 않는 짧은 산책과 안정적인 식사, 충분한 휴식이 더 중요했다. 물론 모든 날이 같은 것은 아니었다. 평소와 다른 일정이 생기면 백구가 다시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있었다. 민재가 백구가 보지 못하는 방향에서 가까워지면 순간적으로 긴장하기도 했다.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해서 청력 문제와 오랜 경계심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민재는 그런 반응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접근 방식을 다시 확인했다. 백구가 먼저 사람에게 맞춰야 한다고 요구하기보다 자신이 백구에게 보이는 위치를 확인하고 갑작스럽게 상황이 변하지 않도록 조정했다. 작은 실수가 있어도 다시 일정한 방식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둘 사이에는 분명한 생활의 리듬이 생기기 시작했다. 백구는 민재가 있는 공간을 이전보다 자주 선택했다. 민재의 생활 패턴을 확인하는 일도 자연스러워졌다. 민재에게 직접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은 여전히 크지 않았지만 더 이상 항상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어느 날부터는 민재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면 백구가 그 방향을 확인하는 일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확인하는 것에서 끝났지만 이후에는 같은 공간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생겼다. 관절 때문에 움직임이 빠르지는 않았지만 백구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었다. 스스로 따라가기로 선택했다는 점이었다. 민재는 그 행동을 특별한 훈련의 결과로 만들지 않았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보상을 통해 반복시키려 하지도 않았다. 백구가 원한다면 가까이 있을 수 있고 원하지 않는다면 떨어져 있어도 된다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런 자유가 계속되자 백구가 선택하는 거리는 조금씩 짧아졌다. 이 변화가 나타난 뒤 전주 보호센터에서는 예정된 입양 후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한소연에게는 특히 중요한 점검이었다. 백구는 이전에 입양이 한 번 취소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새로운 보호자가 예상보다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한소연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민재가 백구의 노령견 생활을 실제로 경험한 뒤 생각을 바꾸는 경우였다. 하지만 민재가 확인하고 싶어 한 내용은 전혀 달랐다. 그는 반환 절차나 적응 실패에 대해 묻지 않았다. 백구의 관절 상태가 앞으로 더 나빠질 경우 어떤 방식으로 생활을 조절하는 것이 좋은지,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에 노령견의 활동량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현재 식사량을 나이에 맞게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한소연은 그 차이를 분명하게 느꼈다. 이전 사람들은 백구를 데려갈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 민재는 이미 다른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 백구와 어떻게 더 오래 안정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 확인이 끝났을 때 한소연에게도 처음으로 백구의 이번 입양이 이전과 다르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백구 역시 더 이상 새 집에서 자신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시험받고 있는 개처럼만 생활하지 않았다.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그곳에서 계속 살아도 된다는 사실을 배워가고 있었다. 전주 보호센터의 입양 후 확인 절차가 끝난 뒤에도 한소연은 한동안 백구의 기록을 따로 살펴보았다. 이전까지 백구의 서류에는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 있었다. 입양 상담이 진행되었고 조건이 맞지 않아 중단되었으며 다시 보호센터에서 생활하게 되었다는 기록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용이 달랐다. 민재는 백구를 다시 돌려보낼 가능성을 묻지 않았다. 앞으로 관절 상태가 달라졌을 때 필요한 관리와 노령견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한소연에게 그 차이는 작지 않았다. 보호센터에서도 백구를 더 이상 다음 입양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졌다. 거의 2해 동안 유지되었던 보호 중이라는 상태는 입양 완료로 정리되었다. 4번의 실패와 5번째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3번의 거절, 그리고 한 차례의 입양 취소까지 모두 지나간 기록이 되었다. 하지만 민재에게는 입양 완료라는 행정적인 표시보다 지금의 생활이 더 중요했다. 백구는 여전히 10살의 노령견이었다. 청력은 돌아오지 않았고 관절 상태 역시 계속 관리해야 했다. 날마다 활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었고 어린 개처럼 많은 활동을 할 수도 없었다. 민재는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다. 백구를 데려온 이유가 건강하고 활동적인 반려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둘의 생활은 오히려 평범해질수록 안정되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가 이어졌고 백구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의 짧은 산책이 유지되었다. 손으로 전달하는 몇 가지 신호도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백구가 듣지 못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매번 의식해야 하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었다. 민재의 생활 자체가 자연스럽게 백구에게 맞춰져 있었고 백구 역시 그 방식 안에서 자신의 생활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초기에 가장 분명했던 경계도 조금씩 줄었다. 처음 익산에 왔을 때 백구는 민재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시간이 많았다. 새로운 공간에서 제공되는 모든 것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 알 수 없었고 민재라는 사람 역시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생활이 반복되고 어떤 날에도 자신을 떠나보내는 일이 생기지 않자 백구의 선택도 달라졌다. 민재가 있는 곳 가까이에서 쉬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었다. 민재의 생활 패턴을 확인하는 일도 더 이상 긴장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워졌다. 백구에게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민재가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으면 백구도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관절 때문에 움직임이 느린 날에도 관계는 달라지지 않았다. 민재는 그런 모습을 특별한 충성심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진돗개라는 품종에 흔히 붙는 이미지를 백구에게 억지로 적용하지도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훨씬 단순했다. 백구가 이제 스스로 가까운 곳을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었다. 보호센터에 있을 때 백구는 늘 누군가의 판단을 기다리는 위치에 있었다. 사람들은 나이를 확인했고, 청력 상태를 물었고,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계산했다. 백구가 안정적인 성격을 가진 개라는 설명을 들어도 마지막에는 현실적인 조건이 더 크게 작용했다. 그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다. 반려동물 입양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백구는 계속 선택받지 못하는 개로 남았다. 어린 개와 비교되었고, 건강한 개와 비교되었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다는 이유도 고려되었다. 듣지 못한다는 사실은 생활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여졌다. 백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 앞으로 필요할 수 있는 책임이 먼저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민재의 집에서는 더 이상 그런 비교가 존재하지 않았다. 백구는 다른 개보다 젊을 필요가 없었다. 더 건강해질 필요도 없었고, 청력이 돌아와야 할 이유도 없었다. 민재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엇인가 새로운 능력을 보여줄 필요도 없었다. 그 사실이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크게 바꾸었다. 민재 역시 백구를 입양한 일을 특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노령견을 데려왔다는 이유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백구에게 필요한 생활 조건을 알고 선택했고, 선택한 뒤에는 그 책임을 일상 안에 넣었을 뿐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센터에서 연락하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었다. 한소연에게 그것은 좋은 변화였다. 백구에게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민재가 입양 결정을 다시 고민해야 할 이유도 생기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예전에는 백구에 대한 연락이 올 때마다 새로운 입양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야 했다. 이제는 달랐다. 백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소개해야 할 보호견이 아니었다. 입양 기록도 최종적으로 닫혔다. 백구라는 이름 옆에는 더 이상 다음 행사 날짜를 적을 필요가 없었다. 민재에게도 그 기록은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백구는 보호센터에서 5번의 기회를 얻었던 개가 아니었다. 세 사람에게 같은 날 거절당했던 개도 아니었고, 한번 입양되었다가 집에 가기도 전에 다시 취소된 개도 아니었다. 그런 과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제 그것이 백구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다. 백구의 현재를 설명하는 것은 훨씬 평범한 것들이었다. 언제 식사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산책이 관절에 부담이 없는지, 어떤 손 신호를 가장 잘 이해하는지, 정기검진은 언제 필요한지 같은 일들이었다. 민재에게는 그런 평범한 정보가 보호센터의 오래된 실패 기록보다 훨씬 중요했다. 한소연 역시 백구의 마지막 입양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누군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가장 감동적인 순간에 결정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았다. 김태환 역시 처음에는 백구를 외면하지 않았다. 3번이나 선택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입양을 결정했다. 그 마음 자체가 거짓이었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안타까움이 지나간 뒤에도 책임은 남았고,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는 충분하지 않았다. 민재에게서 달랐던 것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었다. 그는 백구를 처음 만났을 때 특별한 기적을 약속하지 않았다. 대신 백구가 가진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활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했다. 그리고 한번 내린 선택을 평범한 하루 속에서 계속 지켜나갔다. 백구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가장 불쌍한 개라고 생각해주는 일이 아니었다. 늙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고, 다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었다. 다음 선택이 찾아올 때마다
자신이 또 거절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생활이었다. 백구에게는 이제 그런 생활이 있었다. 앞으로 민재와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10살이라는 나이는 그대로였고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해질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민재에게 그 사실은 백구를 다시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었다. 선택은 이미 끝나 있었다. 남은 것은 함께 살아가는 일이었다. 그래서 백구의 이야기는 누군가가 마지막 순간에 불쌍한 개를 구해준 이야기만으로 남지 않았다. 오히려 한 생명을 받아들인 뒤에도 처음의 마음을 계속 책임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사람은 종종 사랑을 특별한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래 함께해야 하는 관계에서 사랑은 언제나 크고 눈에 띄는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때로는 상대가 바뀌기를 바라지 않는 것, 필요한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한번 내린 선택을 평범한 하루 속에서 다시 선택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일 수 있다. 백구는 5번의 입양 행사 끝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을 선택한 뒤 떠나지 않을 한 사람이 필요했다. 그리고 마침내 백구에게는 다시 선택받아야 할 내일이 아니라 이미 가족으로 살아갈 내일이 남게 되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백구와 이민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생명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과정은 단순히 안타까움을 느끼는 순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처음의 마음이 사라진 뒤에도 책임을 이어가고 상대가 가진 부족함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평범한 하루를 함께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일 것입니다. 백구는 나이가 많았고 청력도 좋지 않았으며 여러 차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백구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을 완벽하게 바꾸어 줄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곁을 지켜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의미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가치는 젊음이나 건강함, 편리함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금 더 많은 기다림과 이해가 필요한 존재에게 건넨 책임 있는 선택이 한 생명의 남은 시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래 남아 우리 주변의 생명과 관계를 다시 한번 따뜻하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이 느끼신 생각과 마음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채널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